내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학력이 아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는가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십시오.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구글에서는 새 직원을 채용할 때 소수의 몇 명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뽑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람을 뽑을 때 딱 하나만 본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 다른 사항은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안철수님이 한 말이네요. 직장을 구할 때 그 회사 직원들이 장기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자주 바뀌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어쩌면 이 점이 회사의 규모나 급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고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자꾸 바뀌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려 할 때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만 하니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십시오.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만 한다면 당신의 진정성에 감동해서 당신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이 곁에서 당신을 도와줍니다. 내 직장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직장도 그 속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큰 고충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현재의 직장에 큰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유능한 상사가 되는 조건으로 흔히 부하 직원보다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하 직원과의 친밀도, 접근 용이성, 문제가 생겼을 때 적당한 질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상사는 일을 할 때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염려를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부하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돌아갈지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기 팀 구성원을 모두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으로만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도자일수록 모든 일을 자신이 다 나서서 간섭하고 조정하려 합니다. 결국 아랫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일을 시켰으면 일을 맡은 사람이 책임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단순히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고 휴가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고 회사에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왔는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 술에 배가 부르길 원하죠. 첫 장사를 시작하거나 첫 책, 첫 음반, 첫 영화, 첫 전시회로부터 기적처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치밀한 분석과 노력, 그리고 연륜에서 나오는 내공이 없다면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